햇살이 길어진 어느 여름 한적한 오후에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떠오른 이름이 있어요. 세라크루. 햇빛이 벽에 따뜻하게 스며들 듯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날도 추웠던 시간도 모두 껴안으며 자라난 작은 공주. 오늘은 여름날의 오후처럼 따뜻하고 조용히 다가오는 이야기, 소공녀를 함께 만나볼까요? 세라크루. 작고 반짝이는 눈, 고운 피부에 단정히 따은 머리, 비단처럼 부드러운 드레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그 아이는 누가 봐도 특별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양이 타오르는 이국의 대지에서 귀족처럼 자란 부유한 영국 장교의 딸. 어느 날 아버지는 말했죠. 영국에 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한 길이야. 그렇게 세라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안개 자욱한 런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숙학교라는 낯선 공간에 맡겨지죠. 세라는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고운 옷차림, 부드러운 태도, 조숙한 언어,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았죠. 심지어 라틴어와 프랑스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했고 책을 사랑하며 상상력도 풍부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녀를 모범생이라 불렀고 학생들은 그녀를 작은 귀부인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원장 미스 민친 역시 그녀의 존재를 각별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감이라기보다는 그녀의 부와 배경을 향한 계산된 존중이었죠. 세라크루는 그냥 학생이 아니야. 그 애의 아버지가 이 학교에 기부하는 돈을 생각해봐. 우린 이 아이를 귀하게 대해야 해. 그녀는 우리의 후원자니까. 그녀의 웃음은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어른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세라는 자신이 그렇게 대접받는 이유를 모른 채 단지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기숙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라는 그 특별한 대우에 들뜨거나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쁜 드레스와 리본, 귀한 간식들이 그녀를 감쌌지만 세라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죠. 가난한 친구에게는 자기 책을 아낌없이 건넸고 외로운 아이에게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함께 앉아줬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였어요. 그리고 모두가 하찮게 여겼던 하녀 베키에게도 세라는 늘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베키. 넌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베키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세라를 바라보다 곧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녀인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베키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태어나 처음 느껴본 존중받는 감정.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정받았다는 작은 기쁨이었죠. 세라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평생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세라가 가진 진짜 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지닌 아이. 바로 소공녀 세라크루였죠. 세라는 진짜 공주처럼 행동했습니다. 비단 드레스 때문이 아니라 품격 있는 마음과 타인을 향한 따스함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상상 속에서 왕국을 만들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숙학교 원장의 책상 위에 한 통의 전보가 도착합니다. 초조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친 미스 민친. 그 안에는 단 한 줄로 요약된 차가운 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루 대위 전사, 투자 실패로 인해 전 재산 몰수. 그 순간 학교 안의 공기는 조용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 아직 젊고 강인했던 군인, 기숙학교의 든든한 후원자, 사랑하는 딸 세라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가 먼 타국에서 싸늘한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는 사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름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 전쟁터의 포화 속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얼굴이 바로 세라였을 텐데 그 마음을 끝내 전할 기회조차 없이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이에게는 오직 빈손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은 거대한 투자 실패와 함께 한순간에 증발했고 기숙학교 원장 미스 민치는 곧바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사랑스러운 제자에서 부담스러운 빚쟁이의 딸로 세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세라 크루의 삶은 천장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학교는 곧장 태도를 바꿨습니다. 선생님들의 존댓말은 사라졌고 친구들의 존경은 침묵이 되었으며 미스 민치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죠. 세라 크루는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닙니다. 빚 대신 이 학교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세라는 자신의 방에서 쫓겨나 차가운 다락방으로 옮겨졌습니다. 비단 드레스는 누더기 앞치마로 바뀌었고 책상은 걸레와 양동이로 바뀌었죠. 어제까지 공주였던 아이는 그날부터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진 아이가 된 세라.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진짜 공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켜. 아빠가 날 보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마음속 왕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숙학교의 하녀가 된 세라.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예쁘게 차려입고 작은 공주님이라 불리던 아이.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고 선생님들은 마치 그녀가 공기인 것처럼 굴었죠. 그리고 미스 민친. 그녀는 마치 세라가 숨을 쉬는 것조차 불쾌하다는 듯 냉랭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다락방이 네 방이야. 불평하지 마. 벽지는 낡았고 창문은 틀어졌지만 넌 더 이상 손님이 아니잖니? 세라는 그렇게 천장이 낮고 곰팡이 냄새가 배인 다락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침대는 낡고 삐걱거렸고 담요는 너무 얇아 밤이면 몸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 삭막한 지붕뿐이었죠. 그녀에게 주어진 건 굶주림, 외로움, 차가운 눈길들. 하루에도 수십 번 바닥을 쓸고 불을 지피고 잔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이 다락방은 사실 벽에 금빛 장식이 그려진 방이야. 저 벽 난로는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고 내 침대 위에는 무거운 벨벳 이불이 덮여 있어. 바싹 말라붙은 빵 한 조각을 바라보며 지금 난 크리스털 그릇 위에 올려진 버터스콘을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앞엔 친절한 신사가 차를 따라주고 있어. 그녀의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누구도 그녀의 마음만큼은 망가뜨릴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공주야. 세상은 내 드레스를 빼앗을 수 있어도 내 품위는 빼앗을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세라의 태도는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녀 베키는 밤마다 몰래 세라의 방에 들러 세라가 만들어내는 상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학교 밖 빵가게 주인은 말없이 작고 따뜻한 빵 하나를 문 앞에 놓아두었죠. 모든 걸 잃은 아이가 가장 고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는 세상에 진짜 공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 세라는 다락방 구석에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은 트고 입김은 허공에서 하얗게 흩어졌죠. 천장은 낮고 창문은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눈송이가 틈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은 벽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세라의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세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락방 바로 아래 낯선 남자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 세라의 아버지와 인도에서 사업을 함께 했던 친구였습니다. 전쟁과 투자 실패, 그리고 친구의 죽음. 그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 했죠. 어쩌면 그 아이가 세라일지도 모른다. 처음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락방 창가에 홀로 앉아 책을 읽는 그 아이의 눈빛, 세상 모든 걸 견뎌낸 듯한 고요한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세라크루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문틈으로 몰래 따뜻한 담요를 넣어주고 세라가 굶주릴 틈이 없도록 따끈한 빵과 차를 몰래 두었습니다. 그의 친구 신중하고 따뜻한 아이는 그 비밀스러운 손길이 되어 세라의 하루를 아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죠. 그런 변화는 세라에게도 작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건 누가 준 걸까? 혹시 내가 좋은 아이였기 때문일까?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울지 않고 참았기 때문에? 그녀는 감사하며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따뜻한 빵 한 조각, 부드러운 담요 한 장을 마음속에 품었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세라가 수많은 눈물 속에서도 지켜낸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날 오후 다락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 남자가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세라는 느꼈어요. 그 눈빛, 그 표정에서 무언가 오래된 온기를. 아저씨는 누구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세라에게 남자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친구란다. 그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그리고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이지. 그 순간 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모든 것, 사랑, 기억, 따뜻함,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확신이 눈물과 함께 한꺼번에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 계속 찾고 계셨던 건가요? 작은 소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그동안 참아왔던 질문이기도 했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라의 작고 가녀린 어깨 위로 긴 시간의 슬픔과 기쁨이 천천히 조용히 포개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재회의 장면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아이가 다시 세상의 온기로 돌아오는 진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라는 더 이상 다락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은 햇살 가득한 방으로 바뀌었고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세라의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고 가난했던 시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게 되었는지도 얼마나 강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여전히 공주야.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품위와 마음으로 만들어낸 진짜 여왕이야. 세라는 그렇게 누구보다 고귀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았던 하나의 작지만 위대한 성장기였습니다. 세라크루는 가난했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가진 모든 걸 잃고도 그녀는 자신만의 품위를 잃지 않았죠. 추운 다락방에서 단 하루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고 단 한순간도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견디며 조용히 사랑했고 그 조용한 마음은 어느새 세상 가장 따뜻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이유 없이 시험에 빠뜨리기도 해요. 계획은 어긋나고 마음은 지치고 내일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온도를 잃지 않는 사람, 상상력과 온기로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반드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물이 찾아옵니다. 세라처럼요.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공주야 라고 믿었고 마침내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견디고 있는 그 하루, 그 추운 마음 속에도 아주 조용한 기적은 자라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단단한 마음은 결국 당신을 가장 따뜻한 곳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고 당신만의 품위를 지켜주세요. 세라의 이야기처럼 당신에게도 언젠가 그 조용한 기적이 살며시 다가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공녀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적이 될지 모르니까요. 고맙습니다. 하루의 끝에 만나는 고전 한 편 꿈꾸는 명작.